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률의 덧셈 정리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합 A 또는 집합 B의 원소들을 모두 모아 놓은 게 바로 A 합집합 B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ns분의 na, 그 다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PA라고 쓸 수 있는 거고, S,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B의 원소의 개수는 PB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마지막 것은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A 합집합 B라고 하는 A 합집합 B의 확률은 우리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주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다가 썼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셔도 계산할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밑에 쭉 적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연관이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 수를 구하시오. 자, 1번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 자, 그러면 우리는 A라고 하는 사건을 4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이고 B라고 하는 사건을 6의 배수라고 한다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PA를 계산하시면 전체 카드의 개수가 30장이니까 30분의, 자, 이 중에 4의 배수의 개수는 4부터 28까지니까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의 배수는 30분의 6부터 30까지니까 5가지가 있고, 그 다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시면 12의 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12의 배수는 12하고 24 두 개 있으니까 30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0분의 7 더하기 30분의 5 빼기 30분의 2 하시면 30분의 10이 되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이거나 20 이상인 확률. 자, 그러면 10 이하인 사건을 C라고 하고 20 이상인 사건을 D라고 한다면
PC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30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 PD의 확률은 30분의 그 다음에 20 이상이니까 20부터 30까지니까 11개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10 이하와 20 이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C 교집합 D가 일어날 확률은 0이다. 그러니까 그냥 둘을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30분의 21, 그러면 10분의 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또는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PA라고 하는 것은 6분의, 자, 6의 약수는 1, 2, 3, 6, 4개니까 6분의 4.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소수는 2, 3, 5, 3개가 있으니까 6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신다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우리가 A에는 1, 2, 3, 6이 있는 거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에는 2, 3, 5가 있으니까 2하고 3이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6의 약수 또는 소수일 확률은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 빼기 6분의 2, 그러면 6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포함한 남학생 5명, 가이를 포함한 여학생 7명이 과학사 탐구 동아리에서 동아리 홍보를 담당할 3명을 임의로 뽑겠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지수 또는 가이가 뽑힐 확률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뽑히는 사건을 A, 그 다음 가희가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수가 뽑히는 사건은 일단 12명 중에서 3명을 뽑아줄 건데, 그 중에서 지수는 이미 뽑아놓은 상태니까 나머지 11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이가 뽑히는 확률도 12명 중에 3명을 뽑아주면 되고, 여기서도 가희는, 죄송해요. 11명 중 2명을 뽑아야 되겠죠. 이미 지수가 뽑힌 상황이니까. 그러면 가희를 뽑는 경우는 이제 가희를 미리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11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희랑 지수가 동시에 뽑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2명 중에 3명을 뽑았을 때 지수랑 가희가 동시에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랑 가희를 이미 뽑아놓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10명 중에 1명을 뽑아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계산을 좀 하시면 12C3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3 곱하기 2 하시면은 220이 됩니다. 그래서 220분의, 자, 11C2 계산하시면 55 곱하기 더하기 55 빼기, 여기는 10C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220분의 55 더하기 45니까 100이 돼서 약분하시면 22분의 10, 또 약분하시면 11분의 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모두 남학생 또는 모두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자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C, 모두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D라고 한다면 PC라고 하는 확률은 12명 중에 3명을 뽑아줄 건데, 이 3명을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PD, D가 일어날 확률은 12명 중에 3명을 뽑아줄 건데, 이 중에서 여학생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220분의 10이 되고, 얘는 220분의, 자, 7C3 계산하시면은 그래서 3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학생이면서 여학생을 뽑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그냥 더해 주시면 돼서 220분의 45가 되겠고, 5로 나누어 주시면은 44분의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사건의 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 S인 사건 A에 대해서 A 여집합의 사건 확률을 구하려고 라고 한다면 사건 A와 A 여집합, 여사건은 서로 무슨 사건일까요? 배반 사건이죠. 그러니까 A와 A 여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A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아지고, 그 다음 A랑 A 여집합을 더한 것은, 합집합한 것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 확률이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확률과 A 여집합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니까 A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도 적어도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여사건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적어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꼭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도 뭐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사건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3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의 수가 다른 것은 뭐 1, 3이 나올 수도 있고 2, 4가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는 1, 1부터 2, 2 해서 6, 6까지 이 6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에서 어떤 걸 빼줄 거냐면 같은 눈이 나오는 확률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36분의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 6가지를 계산해 주시면 1 빼기 6분의 1이 돼서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45개의 모시 송편 중에 29개에는 콩이 들어있고 나머지에는 깨가 들어있다. 자,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 적어도 한 개에는 콩이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사건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적어도 한 개에는 콩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1에서 어떤 걸 빼주면 되냐면 모두 다 깨가 들어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자, 45개 중에 2개를 골라줄 건데 29개의 콩이 들어있으니까 깨는 16개가 들어있는 거겠죠. 자, 따라서 16시 2를 계산하시면 되고 1 빼기 45 곱하기 44분의 16 곱하기 15다. 약분하시면 3되고 약분하시면 여기 11, 33분의 1 빼기 33분의 4니까 33분의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두 수의 곱이 짝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에서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에서 모두 다 홀수인 확률을, 둘 다 홀수인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1 빼기, 자, 20장 중에서 2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20시 2분의, 자, 홀수가 10개 있죠? 10개 중에 2장을 뽑자. 자, 그러면 1 빼기 20 곱하기 19분의 10 곱하기 9 약분하시면 1 빼기 38분의 9가 돼서 38분의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 러블리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문자는 L이 2개고 O가 1개, V도 1개, E도 1개, Y도 1개니까 같은 문자는 L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냥 같은 문자를 이웃한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요거를 거꾸로 같은 문자를 이웃한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같은 문자가 이웃할 확률을 빼주자. 그래서 1 빼기 자, 그러면 같은 문자가 이웃한다는 거는 L을 하나의 문자로 보고 O, V, E, Y를 나열하시면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빼기 6분의 2가 돼서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 6건의 확률로 구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요 확률 3분의 1이고 3분의 2죠. 더 작은 확률을 내가 구해서 큰 확률을 구한다. 마찬가지 더 작은 확률을 구해서 큰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객관식 문제라고 한다면 답이 0.5보다 다 작다, 2분의 1보다 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고, 근데 답이 다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6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6건이라는 걸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는 작은 확률을 구해서 큰 확률을 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 태어난 5명의 아이가 있다. 5명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해보자.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애기 한 명 한 명당 30가지씩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의 5제곱이 전체고, 자, 이것 분해. 자, 모두 다를 확률은 30개 중에서 5개를 골라주시고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30P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을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1에서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빼주면 1명이 같든 2명이 같든 3명이 같든 5명이 다 같든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0의 5제곱분의 30P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6건을 이용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